(2023년 8월 2일) 이정훈입니다. 만고역적을 조사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로 늦춰갖고 그거를 불구로 만들었던 문재인, 정의용, 정경두, 이 대한민국 군 통수권과 연결된 커넥션을 조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경북 성주에 박근혜 정부 시절 후기 긴급하게 설치했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지연한 거에 대해서 대수장이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입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줄여서 대수장이라고 하는데 유튜브도 하고 있죠. 전직 육해공군의 장성 한 900여 명이 참여한 단체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에 대해서 감사를 해달라라고 청구한 거에 대해서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실에서 의혹이 있다면 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한미연합방위태세 주한미군의 안정적 임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할 조치가 사드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인데, 그게 고의로 지연한 의혹이 있다면 면밀히 조사해서 국민에게 밝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사실을 보도된 걸 보게 되면 2016년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긴급하게 북한에 핵실험하고 중국은 나몰라라고 오리발 내밀었죠. 그 전까지는 뭐 북한이 막 지랄하니까 그냥 지랄했죠. 그때 베이징에 와서 그 누구예요? 그죠? 김정은이가 좋아한다고 하는 거 딴따라 같이 생긴 북한 그 있잖아요. 와서 뭐 미사일 쏘고 못 쏘고 하는 그런 공연을 하고 라고 하니까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 행사하는 걸 포기하면서 북한을 통제하지 못하고, 거꾸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걸었던 한라인 피하고, 네. 그러니까 중국이 배신했구나 하고 사드 배치를 긴급히 결정했죠. 그 다음에 정식으로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촛불 시위로 집권을 한 문재인 정권 2017년, 뭐 그때는 그렇다 칩시다. 그때도 벌써 이미 했으면 되는 겁니다. 뭐 길어봐야 1년 걸리겠습니까? 17년 지나고 18년 지나고 19년에 또 연기를 하죠. 네.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그때 중국에서 한일 중국 정상회담이 예상돼 있었습니다. 그게 예정돼 있으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주한미군 측에서는 몇 차례 요구를 했었죠. 왜? 우선 급한 게 현대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전기지 않습니까? 그죠? 전기가 아주 고급의 전기가 가야, 이게 주파수 변동이 없나 아주 고급 전기가 가야 레이더 같은 정밀 무기가 정확하게 작동하거든요. 그러려면 대한민국 전기 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전기는 한국 전기가 풍부하고 싸고 질이 좋은 거는 원자력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인데, 그 원자력 발전을 때려 죽인 게 문재인이죠. 근데 어쨌든 그러한 전기를 공급되지 못하도록 했죠. 그래서 우선 긴급 배치했으니까 성주 그 산에 있는 기지는 이 기름 떼서 그건 기름 발전기 돌려갖고 임시로 하고 있는 거죠. 뭐 전쟁터에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계속해서 기름을 실어 날라야 되고, 또 이 윤미향이를 포함한 모든 좌파 단체들이 연대 투쟁한다고 길을 틀어 막으니 그걸 헬기로 실어 날라야 되고 참 불편하죠. 그래서 빨리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으면은 허가가 난 거니까 그런 반민주단체, 반자유민주단체, 윤미향이 같은 그런 위안부 단체는 도대체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단체들의 준동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환경영향평가를 안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은,
계속 미군이 요구하니까 2019년 12월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는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 시점을 논의합니다. 2017년 7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박근혜 때는 임시로 한 거니까 그걸 질질 끌다가 17년 보내고 18년 지나고 19년에 3월 달에 미국이 요청하고 하니까 12월 달에서야 평가협의회를 구성하자라고 시점을 논의합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 참석한 자 중에 어떤 자, 누굴까요? 뭐 짐작이 되지만 VIP가 중국을 방문하는데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평가협의회 구성은 연내에 추진하는 건 제한된다, 하지 말라라고 문제를 꺼냅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19년 12월 23일, 24일 중국을 방문해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하기로 돼 있었죠. 그리고 참 시진핑 한국에 오는 거 가지고 연락에 추진했었죠. 네, 시진핑이 옵니까? 절대로 안 오죠. 그렇게 국정치를 못 읽는 게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고.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기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외교 현안 등을 고려할 때 연내 평가협의회 착수는 곤란하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 결론을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보고하고 안보실은 국방부에게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를 2020년 1월 말 재검토한다라는 것을 전화로 통보합니다. 그리고 실무부서인 군사시설기획관실이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걸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 이러한 문건은 공개되는 바가 없죠. 이게 최근에 밝혀졌었죠. 제가 사드 문제 할 때 이 똥별들을 조사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국가안보를 가장 강조하고 그걸 일선에서 막는 사람들, 자기네가 우선 안 죽으려면 사드가 필요한데 이걸 질질 정치 논리에 끌려가는, 진짜 이 국가에 대한 충성은 없고, 왜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이때, 일국의 국방부 장관, 물론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건 대통령은 왜 그런가 하면 국민의 대표로 선거로 뽑혔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해서 주는 거지 개인 대통령이 임명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국방부 장관은 자기에게 주어진 통수권과 관련된 일에서 정확하게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 본연의 임무에 따라 활동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원한다고 하게 돼서 그걸 따라가게 되면은 그 직을 내놓던지 해야지. 이게 참 문재인 정권에서 참 그래요. 제가 육군이 국방부를 독점하는 건 제가 오래전부터 30년 전부터 비판한 것 같아요. 육방부냐 참 많이 통합군제에 대해서 많이 반대했고 민주주의와 군에 대해서도 공부하면서 그래서 육군과 공군이 커야 된다라는 주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현재의 문제를 비판하는 걸 떠나서 좌파들이 그걸 수용하면서 이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때 되면은 이상하게 해군군 출신들을 국방부 장관으로 쓰면서 육군을 기득권척으로 보면서 이렇게 탄압을 하고 막아버리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이념 정치로 가버려요. 문재인 정부는 처음에 누굽니까? 해군의 송영무 씨를 해군 출신의 국방부 장관에 해가지고 또 거기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정경두 씨를 또 이렇게 합니다. 또 합참의장도 몇 차례 과거 같으면 잘 안 시키던 학군 출신을 시키지 않나, 3사 출신을 시키지 않나, 또 공군을 시키지 않나, 육사 출신을 안 시키죠. 육사 출신들이 엘리트가 많긴 하지만 또 자기 오만에 빠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사를 특별히 대단하다고 안 봐요. 근데 참 이렇게 오만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 출신들이 더 뛰어난 사람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 헌신하느냐? 아니지. 오히려 자기 진급시켜준 사람에게 더 충성할 수도 있지. 타군도 마찬가지고 해군 공군도. 자, 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걸 받아들였는지 난 참 이해가. 정경두 장관을 좀 압니다. 이분이 대령일 때 참 제가 이분의 인품에 감탄한 적도 있고 한데 정의용 씨는 외교부에 있었지만은 주로 경제 문제, 통상 문제를 담당했던 사람이지 안보 전문가가 아닙니다.
외교하고 안보가 또 다른데 우리는 외교 안보 그래서 같이 치는데 제가 외교부 출신들을 쭉 만나보면 참 안보에 대해서 헛발질 하는 거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외교부 출신을 안보실장 안 치는 것도 저는 약간은 못마땅한데 이거 좀 다르다라고 보는데 외교도 아니고 통상을 주로 한 사람을 안보실장에 앉히면 대통령은 참 통제하기 좋죠. 그래서 제가 지금 문재인, 정의용, 정경도 이 통수권자로 이어지는 통수권에 이어지는 커넥션 여기에서 뭐가 있었길래 이렇게 사드를 대한민국 안보를 풀어놓고 가느냐 이거죠. 이건 반드시 조사해야 됩니다. 반드시 조사해야 됩니다. 대수장에서 감사 요청했고 감사원도 적극 검토한다 그랬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의혹이 있으면은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열어놓고 북한과 내통했다. 뭐 하려고 했다. 9.19 군사합의를 했다. 대한민국 군대를 위축시켰다. 우리 군대를 약화시키려고 휴대폰 갖고 들어가게 했다. 이런 거. 이거 만고역적 아닙니까? 과거 육군 참모총장 지내고 국정원장 지낸 남재준 원장이 누구누구 너는 만고역적 저한테 많이 얘기했는데 너 이정훈이 왜 만고역적 왜 규탄 안 해 그랬는데 진짜 만고역적은 규탄해야 됩니다. 적과 내통하면 만고역적이죠. 삼불이란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삼불이란은 어차피 김대중 정권 이후로 지금 윤석열 정부까지도 미국 사드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고 김대중 정권은 참여하지 않는다 하고 그게 유지되고 있으니까 삼불 중에 하나는 약속 안 해도 이미 실행되고 있는 거고 한미일 군사동맹 문제 일본하고 우리는 동맹을 할 수가 없어요. 일본이 동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지? 뭐 중국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 중국이 우리한테 미사일 쏘지 않는 한 사용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미군이 그건 사용하니까 우리는 뭐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삼불이란 이거 피해갈 수 있는데 제가 삼불이란 문제를 그때 이제 남안기부 국가안보실 차장이 중국에 가서 외교부 차관보하고 뭐 얘기한 걸 쭉 그때 보니까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사드 기지에서 뭔가 변화가 있으면 통보한다. 즉 우리 외교나 안보 라인을 통해서 사드 기지에 뭐 부대가 바뀌거나 뭐가 들어가면은 중국에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전 그게 만고역적이라고 봅니다. 삼불 이란 갖고 들어가면요. 어쩌면 저자들은 뭐 특별히 한 거 없다라고 그럴 겁니다. 근데 왜 정보기관에서도 우리 측 상황을 설명하잖아요. 브리핑 하잖아요. 백브리핑. 정보기관끼리 서로 하잖아요. 근데 사드에 대한 걸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 단체들, 윤미향 단체까지 몰려와서 시위를 하는 거죠. 기자인 저도 모르는 게 많았는데. 그걸 잡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만고역적을 처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바로 가지 못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1년이 지난 시점 지금 진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문재인을 허수아비로 내서 숨어있는 주사파들은 주춤주춤 겁먹은 모습이죠. 그들이 뭐 유세를 떨고 웃기고 뭐 쇼를 하지만 정의로 들어가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진격의 윤석열 정부 만고역적 조사하라. 오늘의 주장입니다.